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입니다. 이걸 뭐 한 줄로 하면 아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들이 잘못된 시선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낙엽 트는 소리, 낙엽 쓸어내는 소리죠. 한참 항토끼입니다. 영화는 세 개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슈몽의 세 개의 시선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쇼몽은 하나의 사건을 일종의 세 명의 또 다른 시선으로 일종의 보는 관점이라면,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사건을 본다기보다는 그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의 어떤 입장 차이?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편협한 어떤 시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한 마을에 뭐 걸스바가 있는 건물에 화재가 납니다. 불이 나서 이제 엄마랑 미나토, 사오리라고 되어 있는 엄마랑 미나토는 싱글맘입니다. 불이 난 장면들을 막 구경하고 있죠. 건물에서, 베란다에서. 이 장면에 불이 나는 장면이 시작이고, 전체적인 얘기는 태풍이 불면서 끝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첫 번째 엄마의 시선, 사오리의 시선, 그리고 두 번째 호리 선생님의 시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인공인 미나토의 시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 태풍이 불면 이야기가 그 시점적으로 연결은 될 수가 있죠. 시간적인, 타임적인 측면에서는 시작은 불, 끝은 태풍의 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의 시선이 시작됩니다. 미나토라는 아이가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한 짝을 잃어버리고 온다든지, 귀에 뭐 상처가 나서 온다든지, 그리고 뭐 내의 돼지의 내가 심으시면 그게 인간인지 돼지인지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애가 학교에서 뭔가 왕따를 당하거나 이지매를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랑 미나토에게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을 어찌어찌 물었는데, 미나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리 선생한테 약간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를 안 찾아갈 수가 없죠. 이제 학교를 찾아갔는데, 교장 선생님부터 호리 선생님, 그 주변의 선생님들까지 고개 숙여서 굉장히 사과를 하는 척 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뭔가 하는 척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엄마 사오리는 더 열받죠.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매뉴얼대로 그냥 사과하고 그러면 된다. 뭐 호리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넌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호리 선생님도 뭐 학교가 시키는 대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다가 막 사탕 먹는 장면도 나오고 막 제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는 더 빡치죠. 더 빡쳐가지고 더 빡치고 이제 근데 교장 선생님도 되게 이상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도 없고 교장 선생님이 막 최근에 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장 선생님의 남편이 손녀가 차 사고로 본인이 몰던 차를 후진하면서 죽은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교장의 남편이 아니라 교장이 몰던 차에 애가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학부모가 얘기하죠. 호리 선생이 걸스바에 다닌다고 하더라. 사울이는 일종의 그런 소문들을 다 일종의 접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을 일종의 다 믿게 되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엄마의 시선에서는 이 호리 선생이 굉장히 이상한 사이코 같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걸스바에 다니죠. 뭐 애를 폭행했다 그러죠. 사과도 제대로 안 하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나가면서 오히려 미나토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게 일종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 호리 선생은 정말 사이코의 이상한 인물이고 그리고 뭐 취미도 약간 책에 오타를 찾아내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약간 학대하고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번째 이제 호리 선생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사울이 엄마의 시선을 완전 뒤집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이들한테 되게 다정하고 아이들을 뭐 이렇게 성심껏 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폭행 건도 사실 실제로 미나토가 막 그렇게 발광하는 그런 상황을 말리다가 팔이 부딪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첫 편에서 교장 선생님은 그냥 팔과 얼굴이 서로 닿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약간 일본적인 그런 약간 대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은 안 그러면서 그냥 겉만 굉장히 사과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호리 선생은 폭행을 한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걸스바도 거기를 옆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이 걸스바 다닌다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게 소문이 돼가지고 그 소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퍼진 거였습니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대제 내 얘기도 사실은 미나토의 친구인 요리라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고 그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아이를 약간 폭력을 행사하는 아예 뭐 머리를 개조한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요리라는 아이는 사실 약간 그 미나토와 친구지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나토가 적극적으로 요리를 이렇게 뭐 친구로서 이렇게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게 답답하고 하니까 막 광란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근데 학교가 끝나면 둘은 또 친구가 돼서 잘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신발도 그렇고 다 친구 위에서 뭐 이렇게 한 행동들로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완전 반전이죠. 예.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기이한 소리가 막 나옵니다. 뿡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 뒤에 3부에 가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리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이걸 봤는데, 이제 미나토의 시선으로 이제 갑니다. 여기가 이제 본론적인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토는 요리와 친구였지만 요리가 아이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 자체를 학교에서 모른 척 해야 됐고, 또 둘이 같이 놀던 그 터널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이 미나토의 시선은 굉장히 어찌 보면 행복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둘의 비밀의 아지트에서 서로 즐겁게 놀고, 그 놀이에서 그 서로의 약간 친밀감이 약간 서로 뭐죠, 동성애적으로 약간 표현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미나토와 거부하지만 그런 측면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 때문에 아마 미나토는 왜 굳이 호리 선생님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미나토가 요리와 뭔가 친하다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어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그냥 바라봤고, 아이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근데 요리가 여기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데이지의 내라면 너는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폭력도 당하면서 요리가 결국 걸스바에 불을 지른 게 요리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나토의 시선들을 보면 아니 저렇게 자기 친구들끼리 저렇게 터널에서 뭔가 비밀의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도대체 어른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뭘 본 것이 우리가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보았구나. 그 학부모의 잣대로,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잣대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과연 괴물은 무엇인가? 괴물은 딱히 누구라고기보다는 그런 관점에 상대방을 사실 이해한답시고 자기가 아는 좁은 의견과 뭐 소문과 그런 걸로 판단하는 인간이 나오는 어떤 편협한 사고가 일종의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이는 게 그런 거죠. 엄마가 미나토에게 장에 다녀오겠다면 잠시 나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미나토는 지우개를 떨어뜨려서 바닥에 지우개를 줍고 있는 장면에서 컷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장을 보고 와서 미나토를 봤는데 자기가 나갈 때 봤던 그 지우개를 줍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으로 미나토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그런 거죠. 미나토는 그냥 지우개를 여러 번 떨어뜨린 것 뿐이고,
그걸 주우려고 다시 한번 내려왔던 것 뿐인데, 엄마의 시선에서는 제가 지우개를 치우려고 손을 뻗어서 저 장면에서 자기가 올 때까지 저러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예, 컷이 어쨌든 본인은 본 거는 그렇게밖에 못 봤으니까, 예, 그 중간에 뭐 몇 번을 떨어뜨리고 이런 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모의 시선, 엄마의 시선이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우개 줍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편협한 사고로 보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완전히 약간의 빌런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교장 선생님인데, 여기에 크게 세 가지의 시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장 선생님의 시선이라는 게 따로 하나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살아가고 첫 장면부터 바닥에 있는 껌을 떼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만날 때도 자기가 어쨌든 운전하다가 죽였다고 되어 있는 손녀의 어떤 사진이 자기 책상에 있는데, 그걸 학부모가 잘 보이도록 돌려놓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슬픔을 일종의 동정심으로 유발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뉴얼대로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학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뭐 희생, 그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사과하고 마무리하자, 뭐 이런 어떤 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본의 어떤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의 어떤 문화, 일본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세기말적인 그런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약간 고레에다 감독 자체가 일본 사회의 어떤 치부를 좀 많이 드러내어서 일본에서는 약간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본 정치 쪽에서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여기서도 일본의 어떤 TV에서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이 몰래카메라를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 폭력, 왕따를 시킬 때 그런 식의 막 장난을 하고 몰래카메라였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면서 마치 사과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호리 선생의 어떤 여자친구는 마치 호리 선생이 언론에 노출되어 약간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피해를 볼까봐. 그리고 이제 근데 교장은 굉장히 표정도 없고, 나중에 미나토가 약간 자기가 한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음악실에 가서 트럼펫을 관악기를 막 붑니다. 거기서 그래 답답할 때는 이걸 불어 이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뿜뿜 하는 소리가 영화 세계의 그 시선 곳곳에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그 소리가 계속 배경음악으로 들립니다. 이것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는데 결국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할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인간은 원숭이가 되고 뭐 똥은 엉덩이로 들어가고 공룡이 부활하고 우주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이게 약간 뭐 그런 세기말적인 느낌이라고 저는 약간 봤는데, 교산 선생님이 하는 대사 중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건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걸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교장 선생님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일본의 어떤 전체주의 사회, 그런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학교를 위해서 어떤 뭐 소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뭐 이러는 장면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약간 거칠애적이고 자신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그냥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한 일종의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시 태어나야만 할 것 같다. 일본의 어떤 그 사회나 문화적인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아이들은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그런 놀이터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그리면서 태풍이 치는 그 다음 화사한 하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이들이 죽으니 많이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과 부모의 시선을 벗어나서 굉장히 행복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같이 놀고 같이 어떤 비밀의 장소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잣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랐고, 그 아이들만의 세상을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된 시선과 사고로 아이들을 자기의 어떤 잣대로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괴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런 아이들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다큐멘터리를 원래 시작했던 감독이고, 아이들의 그런 시선들을 굉장히 잘 담는 영화도 아무도 모른다라든지,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되니까 뭐 오늘 가족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4점? 이 구조 자체가 4.5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라쇼몬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좀 다른 관점인 것 같고요. 근데 고래에다가 이제 주로 직접 각본을 쓰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각본가가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었습니다. 안녕.